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한창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기자동차 및 모터 표준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KS, DIN, GIS, BS 등 각국은 각국만의 국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전에 이와 같이 각국에서 만든 표준들이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디 보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부합화를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IEC, ISO 즉 국제 전기 표준 회의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2000년대 이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표준에 대한 표준을 서로 일치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부합화 즉 KS 표준으로 직독직해 완전 번역을 해서 나오는 그런 부합화 작업을 통해서 지금 각국에 있는 표준들은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SAE, IEEE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의 단체 기구에서 만드는 그 표준을 그 나라의 국가 표준으로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다 이와 같이 국가 표준이 국제 표준과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이와 같이 IEC와 ISO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른데 실제 IEC 국제 전기 표준 회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용 플러그나 소켓 그리고 전자기 적합성과 같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ISO 같은 경우는 워킹그룹 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 성능, 연비, 2차 전지, 팩 이와 같이 실제 IEC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셀을 한다면 여기서는 ISO는 팩을 만들고 그와 같은 표준들이 서로 다른 부분을 커버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제 IEC와 ISO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전 커넥터, 통신 분야의 공통 분야 같은 경우는 조인트 워킹 그룹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국제 표준 개발 동향을 보시면 실제 ISO와 IC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후부터 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전부터 개발을 하였고 여기 나와 있는 이와 표시와 같이 2001년부터 배터리 전기적 기능적 안전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이후에 연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 차량이 나오면 먼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커버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비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만 차량이 실제 나왔을 때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주행거리라든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비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용어뿐만 아니라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들의 웬만한 그런 표준들에 대한 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고전압 등급 같이 좀 더 각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고 2018년 이후부터는 전기자동차 모터라든지 그리고 고전압 부품에 대한 시험 방법들이 개발되고 출간되었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준들 번호들은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표준들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보고 개정할 것이 있는지 하면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만 해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ISO와 IEC 쪽 같은 경우는 충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O에 있는 전기자동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SO의 분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TC22 자동차 분과 중에 SC37 전기자동차 분과를 독일의 DIN이라고 하는 독일 표준협회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1에서는 안전측량 및 용어 독일의 오페사 쪽에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2는
성능 및 에너지 소비율 일본 도요타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3 충전 가능한 에너지 저장 장치 독일 아우디가 담당을 하고 있고, 워킹그룹 4 전기 구동용 시스템과 연결된 시스템과 부품 일본 도요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5 에너지 전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 다임러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두 의장들이 다 독일과 일본 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처음에 있는 딘 외에는 다 그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와 같이 독일과 일본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표준 개발에 열심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목으로는 워킹그룹 각각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분류를 하면 워킹그룹 1은 차량 안전, 2는 차량 연비, 3는 배터리, 4는 모터 시스템, 5는 충전 시스템, 이렇게 간략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 연비, 그리고 모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은 다른 강사분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ISO TC22에 있는 표준 워킹그룹별 표준 현황입니다. 실제로 워킹그룹 1과 2, 3, 4, 5가 각각 이와 같은 표준들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실제 개정판을 거쳐서 지금 나와 있는 현재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일일이 볼 수는 없겠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떤 전반적인 개요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 안전 및 용어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기자동차 안전 표준과 수소 전기차 안전 표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안전 표준 중에서는 6469-1번 배터리 안전, 그리고 2번 차량 작동 안전, 3번 전기적 안전, 4번 충돌 안전이라고 하는 6469-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에서는 23273-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작동 안전, 수소 위해 보호, 전기적 안전, 이렇게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안전 표준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차를 보다 보면 이 차가 전기자동차인지 수소 전기차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뭔가 달라진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차량 작동 안전 같은 경우는 6469-2번으로 흡수가 되었고, 또 전기적 안전은 6469-3번으로 흡수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 남은 6469-2번 수소 위해 보호 같은 경우는 23273이라고 하는 수소 위해 보호로 해서 총 5가지의 표준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안전 표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각각에 대한 표준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용어가 8713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안전 표준 같은 경우 6469-1번부터 초판이 2001년에 만들어지고 개정판이 2009년, 그리고 개정판이 또 각각 10년 터울로 해서 개정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기자동차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개정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추록들이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6469-1번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번은 차량에 대한 부분, 3번은 그것을 접근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한 부분, 4번은 사고가 난 후에, 그러니까 충돌해서 그 후에 정기적인 안전을 보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6469-1번부터 먼저 보시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배터리 RESS라는 재충전 시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보기 때문에 기계적인, 기후적인, 정기적인, 기능적인 요구 사항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시험 방법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기계적 시험 방법으로 진동 시험, 기계적 충격 시험, 기후적 시험으로서 열 충격 사이클, 그리고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배터리가 어떤 것을 견뎌야 되느냐, 차량 충돌할 때,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각각 어떤 정도의 부분들을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 시험으로서 원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갖고 있어야 되는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내부 과열 보호가 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커버가 되어 있고, 또한 일반 전기 요구 사항으로서 기본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누출 방지라든지 파열 방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요구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6469-2번 차량 작동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그와 같은 인명 보호를 위해서 작동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주행 가능 모듈일 때만 차량이 주행 가능해야 된다든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표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을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구동력이 예를 들어서 SOC가 30% 이하일 때 구동력이 자동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줘야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추월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구동력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실제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상황 자체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표준에 나와 있고, 또한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할 때도 주차하고 있을 이게 주행 가능한 모드가 같으면 그와 같은 것이 주차가 돼 있다 하지만 주행 가능한 모드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연결, 전기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469-3번 같은 경우는 전기적 충격과 열적 사고에 대한 인명 보호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적인 충격을 안전을 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전압 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압 등급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모든 전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전기가 흐르는 전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압 등급을 A와 B, 일반적으로는 60V, 직 60V 이하에서는 A라고 이야기했고 전압 등급, 그리고 B는 60에서 1500V까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60에서 1500까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60에서 75V 정도 되는, 즉 72V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1500V에 해당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볼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실제로 6469-3번에서는 볼테이지 클래스를 B1, B2로 나눠서 75V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볼테이지 클래스 B일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선율은 오렌지색으로 돼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6469-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보호 대책에 해서 실제로 감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의 부분에서 동시에 잡았을 경우, 예를 들어 전압이 달라질 경우는 그와 같은 것이 감전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 한 부분을 잡았을 때 그라운드를 잡았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전압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감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절연 저항, 얼마큼의 저항력이 있어야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연 저항에 대한 부분, 또한 실제 남아있는 에너지가 얼마큼 이상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용량 결함 및 용량 방전 대비하는 에너지, 그리고
비활성화, 이것을 만약 커넥터를 뺐을 때 전기가 얼마큼 내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활성화하는 방법, 비활성화 방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에 대한 어떤 부품들은 IPXXB와 같은 부분, 또 IPXXD와 같은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간다든지 내지는 전선이 들어갈 때 이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요구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19-4번, 이것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데 2015년에 만들어진 부분으로서 차량 충돌 후 상대에 대한 정기적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린 6419-3번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으로 안전 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는 충돌 시험 절차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실제로 충돌하고 난 다음에 몇 초 후에 이 전압 등급 B의 회로의 전압이 교류 30V, 직류 60V 이하가 되어야 된다. 즉 볼테이지 클래스 A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절연저항 물리적 보호는 6469-3번에서 봤었던 내용, 전기 에너지 한계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액이 누출되면 안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아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9 시리즈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8713이라고 하는 그런 전기장치 용어 표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준 같은 경우는 초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개정을 하고 그 후에 다시 또 개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용어라는 것은 5년이 지나면 굉장히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다양한 그와 같은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IS와 같은 국제 표준을 만들 경우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TR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하는 기술 보고서 형태를 거치는데, 물론 TR이라고 해도 이것도 역시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TR로 해서 계속적으로 개정판을 내고 있고 2012년 또 2019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용어가 이제 2009년과 2019년에 58개에서 166개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추가되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표준이 나올 때 그 표준에서 나와 있는 정의들이 다른 표준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해서 할 때 사람들이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준 추가 용어들이 추가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워킹그룹 1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워킹그룹 2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연비 및 성능 표준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표준으로서는 실제로 8714와 8715 이 두 가지 표준이 있고, 주로 이제 그것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표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료 소비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충전 밸런스와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구동장치 출력이 모터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엔진 부분이 섞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동시에 발생했을 때 출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도 현재 최고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리고 압축 수소 탑재한 차량에 대한 에너지 소비율, 이렇게 두 가지 표준에 대해서 계속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8714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714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율이기 때문에 인증하고도 관계 있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실제 여기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량과 기준 주행 거리에 대한 시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보시면 구동 측정기의 초기를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기존 주행 거리를 측정하는데 주행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사이클을 띄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얼마큼 주행이 됐다고 하면 그 한계가 되는 지점까지 주행한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것을 충전을 해서 구동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량 실제로 풀 충전할 때까지 있으면 아까 같이 거의 종단 까지의 시험 그 SOC에서부터 풀 충전할 때까지의 그 에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측정해서 E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기준 에너지 소모량을 와트 아워 퍼 킬로미터 즉 1km를 갈 때 몇 와트 아워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갖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kWh의 용량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제표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사이클은 도시 고속도로 주행 사이클,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유럽 주행 사이클, 일본 주행 사이클이 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주행 사이클이 달라짐에 따라서 실제로 주행하고 할 수 있는 거리뿐만 아니라 주행 한 이후에 연비들이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 공통 주행 모듈이란 WLTP라고 하는 것을 저출력 차량, 일반 출력 차량, 고출력 차량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값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엔진 전격 출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무게로 나누는 것을 갖고 동력 무게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엔진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특히 나중에 말씀드릴 전기 자동차용 모터의 출력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가변적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모터에 대한 출력에 대한 표준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장거리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한번 주행하면 400km 이상을 달리는 그와 같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량들을 이와 같은 모드로 뛰게 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도 주행을 할 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이와 같은 걸 뛰기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실제로 이렇게 뛰는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험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 얼마큼은 뛰고 후에 얼마큼을 뛰고 그 사이 동안은 일정한 값으로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자. 왜냐하면 실제 요때 쓰는 에너지 양하고 이때 쓰는 에너지 양하고는 배터리의 SOC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느냐라는 것을 WD입니다. WD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제안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715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전기도로 차량의 도로 주행 특성을 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30분 최대 속도라든지 배터리 완전 방전 최대 속도, 배터리 40% 반전한 다음에 가속 성능과 등판 속도를 보는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에서 주행 특성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워킹그룹 2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워킹그룹 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구동 시스템에 관련된 표준입니다. 실제 전기 자동차의 전기 구동 시스템에 대한 표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1782-1번부터 7번까지 있는 21782 시리즈가 있고 이것은 모터와 인버터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2149812와 같은 21498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은 전압 등급 B 시스템의 부품의 전기력 제어와 재원과 시험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기 자동차용 모터에 대한 표준은 아까 저희들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있다가 2015년 이후에 더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IEC 쪽에서 맨 처음에 TC22 회전기기 쪽에서 60534 시리즈로 하는 42종의 모든 모터, 즉 이 모든 모터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다 산업용 모터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 방법을 제공하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60349 시리즈 4종에서 그 60534 시리즈에서 네 가지를 빼서 철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IECA는 TC69라고 하는 전기자동차와 전기 트럭에 해당하는 표준에서 딱 두 가지 60785라고 하는 모터 쪽과 60786이라는 인버터 쪽에 대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 ISO와 실제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표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ISO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제 다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연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느라 실제 이와 같은 부분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거의 중단됐고 그 이후에 ISO 쪽은 더 이상은 이제 전기자동차 쪽에 대한 표준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후에 이제 ISO 쪽에서 다른 쪽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전기자동차용 모터를 개발해도 되겠다, 모터 표준에 대해서 개발이 되겠다 싶을 때 실제로 표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와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5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시리즈의 각각에 대한 표준을 보시다시피 파트 1 일본, 파트 2 한국, 파트 3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일본, 한국 이렇게 일본과 한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으면서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1단계로 너무 많은 표준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그 어떻게 보면 좀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1, 2, 3번, 6번이라고 하는 1단계에 대한 표준을 36개월 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2단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4, 5, 7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파트 2와 파트 5는 제가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실제 2단계는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2021년 6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은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발간이 되었고 모든 7종류의 표준들이 다 이미 시리즈로 표준이 개발되었습니다. 2, 3, 4번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모터에 대한 성능 그리고 5, 6, 7번 같은 경우는 신뢰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표준 계열 좀 잠깐 보시면 파트 1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표시하였고 2번에서는 성능 시험에 대해서 모터와 모터 인버터 초퍼 그리고 DC 컨버터에 대한 손실 효율들에 대한 부분들 각각에 대한 시험들을 하고 있고 신뢰성 쪽에서는 똑같은 포맷으로 모터 시스템과 모터 인버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신뢰성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신뢰성이라는 것이 다양한 신뢰성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뢰성이라는 것은 작동 내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기계적인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신뢰성 시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2782 시리즈 1번을 먼저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1번이라는 것은 모든 표준의 가장 우선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7개 표준에서 공동적으로 다루고 있는 용어 정의라든지 약어라든지 동작점, 측정 환경이라든지 장비 사양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자동차의 연비 측정에서도 아까지 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도 좀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maximum current for duration of T0 그러니까 T0라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최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최대 전류라는 것을 얼마나 값으로 제한을 걸면 그게 몇 초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몇 초라는 부분과 얼마큼의 전류가 흐른다. 똑같이 얼마큼의 출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얼마큼 토크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간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대 토크 같은 부분은 이렇게 주로 등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떤 차량을 추월해서 가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최대 토크와 그리고 출력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이 전기자동차에서는 좀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산업용 모터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점이라는 부분도 이와 같은 부분, 즉 속도와 토크의 곡선에서 실제로 맨 끝에 있는 이와 같이 토크가 가장 큰 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최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점이라든지 내지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효율을 측정하는 점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전기자동차 모터 같은 경우는 고루 어떤 효율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최대 출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동작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그게 모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동작점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표준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2178-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능 시험을 위한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모터 시스템입니다. 모터와 인버터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모터 시스템으로 할 때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효율을 측정한다든지 내지는 온도가 얼마큼 오르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토크와 리플이 얼마큼 나온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고, 실제로 시험 장치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터를 시험하는 모터 다이나모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모터와 인버터가 함께 연결되면서 시험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조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대 출력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각각에 대한 포인트들의 시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순행식으로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순행식을 할 때 내지는 윤행식으로 할 때 이와 같은 윤행이나 순행을 얼만큼 흘려보내냐에 따라서 이 출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토크 측정, 이 온도 상승, 토크 리플에 대해서 각각 이와 같은 포인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178-3번 같은 경우는 모터와 인버터를 따로 효율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거쳐서 모터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모터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버터에 나온 거에서 모터까지의 값을 이용을 해서 모터의 효율을 측정하고, 그리고 인버터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서 인버터로 나가는 효율을 측정해서 전력을 측정해서 효율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 배터리에 나오는 전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DC 전력으로 나오게 되고, 하지만 인버터에서 그것을 다시 교류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모터에 나오는 어떤 구동축에 대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모터 시스템, 이 모터 시스템 전체를 다 갖고 표현할 때는 효율이 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효율을 측정하게 될 경우는 이와 같은 그 값에 의해서 이 값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값으로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효율이 변환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터 시스템 효율 같은 건 똑같이 되는데, 효율이 모터 효율, 인버터 효율이 각각의 로우 패스 필터를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표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시험 결과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2178-4번 같은 경우 DC 컨버터에 대한 성능을 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DC 컨버터라고 있는 DUT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은 정기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과 추적에 대한 효율을 측정하는 거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효율을 측정하는 위치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도 괜찮은 I라고 하는 어떤 전류가 있다고 하면, 이 전류가 있는 곳에서 5단계로 나눠서 실제로 전압을 3단계로 나누고 5단계 나눈 곳에서 각각마다 시험을 통해서 안정되게 효율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대 출력이 나오는 곳에서의 효율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총 18개의 포인트에 대한 시험이 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2178-5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동기 시스템의 내구를 보기 위한 부분인데, 전동기 시스템이 그 전동기를 묶은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어떤 기계적인 시험 방법이고, 각각마다 토크 모드를 토크가 가장 큰 모드에서 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한 전격 속도로 둘 때와 토크를 좀 일반적으로 좀 작게 둔 상태에서 속도를 최대로 뒀을 때, 이와 같은 상태가 기존에 있는 전기자동차의 어떤 구동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것이 실제 차량만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그것을 시험하는 어떤 시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국제 표준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많이 넣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완차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고 실제로 등급도 몇만 뭐 몇십만 번 이상을 하면 뭐 페일이다, 그 패스다 페일이다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등급을 줘서 실제 이만큼을 견디면 S 등급, 요만큼을 견디면 A 등급이다. 요와 같은 것을 내구 시험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차량 자체가 기존의 원래 최대 속도보다도 더 과속이 될 경우 그것을 2분 동안 견딜 때 혹시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인버터 같은 데서는 혹시 그와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 인버터 자체 터지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실제로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178-6번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모터와 인버터에 대한 별도의 로드 테스트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동기 내구 시험도 급가속 내구 시험, 최애 토크 내구 시험, 과속 시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버터 내구 시험도 사이클 시험, 회전자를 파괴를 할 수 있는 스핀 시험 같은 경우도 사업용 모터에서는 많이 하는 부분이 전기자동차 모터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498 시리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9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기적인 모터와 인버터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모터 인버터들이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 연결이 되었을 때 전압이 바뀐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그와 같은 배터리가 같이 분리가 됐을 때 뭐 이렇게 뭔가 타고 들어올 때 뭐 이와 같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와 같은 값들을 얼마큼 이와 같은 시스템이 견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98 시리즈의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전압 등급에 대해서 서브 클래스로 나눈 것이 1번입니다. 뭐냐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60V에서 1500V까지 볼테이지 클래스 B고, 그리고 B2 같은 경우도 75V부터 1500V, 물론 DC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지 않으니까 너무 낮은 것과 너무 높은 것을 똑같은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스위칭 소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소자들을 모스펫을 이용할 때는 좀 낮은 거, 그리고 IGBT를 이용할 때는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220, 420, 470, 750, 850, 1250이라고 하는 거를 등급을 나누고 각각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쪽과 어느 정도 밑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압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높아가지고 파괴가 나올 수 있는 전압이고, 그와 같은 것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220V 같은 경우는 220V를 기준으로 해서 무한정 운행을 할 때 괜찮은 것이 90에서 190V 요 220이죠. 220V가 있고, 그러면 가장 무한정 돌려도 되는 부분은 90에서 190V까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109, 90에서 200, 220. 220 이상으로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와 같은 가장 제한점을 거는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각각에서도 나누면 실제로 모든 어떤 인버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한을 줄 때 이와 같은 것에 맞춰서 실제로 개발을 하면 너무 오버스펙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와 같은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498-2번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것을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전압이 DC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얼마큼 잘 견디느냐, 그리고 갑자기 전압이 올라 상승했을 때 이와 같은 걸 견딜 수 있는 방법들, 리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오버볼티지나 언더볼티지가 됐을 때, 그리고 로드덤프라는 것은 갑자기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전력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표현을 해서 다양한 시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슬로프를 얼만큼 값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값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표준으로 지금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시험 장치를 이 시험을 하는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고전압과 저전압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위치 만들면 로우 덤프를 시험을 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것을 집어넣었을 때 시험을 할 수 있는, 즉 이와 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험 장치 것이 준비가 되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시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배터리, 모터 그리고 뭐 인버터라든지 온보드 차지라든지 내지는 전기 히터까지도 다 시험을 할 수 있는 표준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국제 표준 회의에 참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각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이지만 실제 각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다 완차 업체에서 실제 부품을 만들고 실제로 그 차량을 운행을 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제에 가까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전기자동차 이분에 배터리 쪽을 좀 제외하고는 특히 1, 2 제가 주로 팔로우하고 있는 1, 2, 4번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계와 저희 연구소 쪽밖에는 저희 국제 표준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1년에 표준이 워낙들 지금 표준 회의가 많이 열리고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으로 되든 더 많이 열리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뭐 해외 출장비가 없다는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지만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장을 안 가도 충분히 이와 같은 것을 팔로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완수업체와 부품업체 분들이 이와 같이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